네,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position flux from a point source를 볼 텐데,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포인트 소스에서부터 이 evaporation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진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여기 일단 AC 거리가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L만큼 떨어졌을 때 얼만큼 플럭스가 달라질 것인지,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R, 이 대각선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넣습니다. 세타 K, 여기서 그냥 세타 K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RE는 뭐냐면 evaporation, 그러니까 초당 evaporation 된 아톰의 수, 초당 evaporation 된 아톰의 수를 구하는 게 이 R이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JE에다가 이 A 소스를 곱해줄 건데, 여기서 A 소스를 곱해주는 거는 여기 소스가 포인트인데 어떻게 면적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모델링은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ubstrate에서 deposition flux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J 곱하기 A를 한 게 number per second거든요. 그러면은 플럭스를 구하고 싶다, 우리가 플럭스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마다 이만큼이 나오는데 얘를 면적이 나눠 가져요. 면적이 나눠 가지니까 얘를 반구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즉 4파이 r 제곱으로 4파이 r 제곱의 절반인 2파이 r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플럭스가 되겠다. 즉 이렇게 반구,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퍼진다고 할 때 여기 각각에 닿는 플럭스가 되겠다. 그리고 그 플럭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를 이만큼이 분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러니까 이만큼이 작아져야 되겠죠? 실제 여기서는 플럭스가 작아져야 되겠죠? 맞나요? 이만큼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반구면적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 비스듬할 때의 팩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해주는 것이 이 코사인 세타 K이고, 그러면은 얘가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 작아지게 되겠죠. 0일 때가 제일 크게 되고, 그래서 0일 때가 가장 크다. 0일 때가 이때고, 세타 K가 커질수록 플럭스가 작아지게 된다. 이베포레이션에서 나온 거에다가 일단 반구 면적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이 반구에 도달하는 이 각각의 플럭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비스듬할 때는 그 플럭스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팩터를 곱해주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 쓰이지가 않죠. 실제 플럭스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데포지션 레이스로 쓰이기 때문에 걔를 환산하는 과정이 이제 이 JD에다가 이런 것들을 곱해주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거를 해보시면은 단위가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뭐 나노미터 퍼 세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이 0 지점에서의 RD와 L 지점에서의 RD가 얼마큼의 비율일 것인가 를 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 즉 H와 L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두께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유니포미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몰 아리아 소스에서는 우리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얘는 좀 이 정도 플라널한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 i가 존재를 하게 되고 세타 k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타 i는 이쪽이고 세타 k는 이쪽입니다. 근데 얘를 결국에 두 개를 같다고 놓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RD를 최종적으로 구해봤을 때 JD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 i랑 코사인 세타 k를 같이 곱해주는 형태인데 얘네들을 같다고 놓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제곱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에 이 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제곱이 되므로 더 큰 차이가 나겠죠? 얘보다 코사인 세타 k일 때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즉 유니포미티가 포인트보다 더 안 좋죠. 이게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웨이퍼를 회전시키거나 혹은 구형 웨이퍼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그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베포레이션 데포지션을 봤는데, 이베포레이티브 데포지션을 봤는데 얘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우선 장점은 우리가 얘는 고진공 상태에서 증착을 진행하기 때문에 슬로우 그로스하게 증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슬로우 그로스하게 하면은 우리가 틴필름에서도 봤듯이 얘가 작으면 뭐죠? 더 에피텍셜 그로스하기에 좋죠? 저희가 그때 이거 F 데포지션 얘가 작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압력 상태가 그리 낮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퓨리티 문제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천천히 할수록 퓨리티가 더 들어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퓨리티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못한다 그랬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고진공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증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우 그로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름 퓨리티가 우수하다. 핏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인시추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특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진공과 이 이빔 베이스 이빔을 이용한 그 분석이 공정 중에도 가능하다, 인시추로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라고 하고, 얘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넘어가면 되실 것 같고, 중요한 게 서브스트레이트나 필름에 데미지가 없다. 왜냐면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이베포레이션 한 게 가서 증착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지 않아서 데미지가 없다, 기판에. 그리고 리프트 프로세스에 좋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로 가다 보니까 사이드월 증착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즉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AU를 증착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AU를 증착을 한 다음에 PR 패터닝을 하고 얘를 엣치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R을 먼저 역 패터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AU를 증착하고 얘를 띄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에서 만약에 이 PR 여기 폭이 너무 좁아지게 된다면 애칭을 할 때 이 여기를 아무리 디렉셔널리티 있게 애칭을 한다고 해도 레터럴하게 애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패턴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리프트 오프 공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 스텝 커버리지가 좋아버리게 되면 이 PR을 떼어내려고 할 때 잘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떨어진다고 해도 이 여기 가운데 AU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남겨야 할 AU와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스텝 커버리지가 안 좋은 리프트 오프 공정을 할 때는 스텝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이 이베포레이션 데포지션이 이점을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점인데요. 라지 H가 되어야 thickness uniformity가 봐줄만 하다. 즉 되게 부피가 커야 된다는 거죠. H가 매우 커야 된다. 즉 그러면 돈도 많이 들겠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좋을 게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리고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다. 라인 오브 사이트라서 에너지도 크지 않고 라인 오브 사이트라서 그 어라이벌 앵글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여기저기 막 붙지 않고 그냥 거기 기판에 도달한 그 자리에 그대로 정착이 된다. 그래서 스택 커버리지가 좋지 않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복잡한 성분비 화합물을 증착할 때 하나하나의 소스를 가져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화합물을 증착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합물이 섞여 있으면 걔를 열로 해서 증발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베포레이션 레이스 있을 텐데, 녹는 점에 따라서 각 성분이 먼저 녹고 각 성분이 받는 에너지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 A, B, C가 있는데 A는 300도씨에서 이미 녹아가지고 거의 증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비율로 이 이베포레이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각 크루셜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센서나 이런 각각의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장비가 엄청 비싸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이 높은 수준의 백큐 레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백큐를 많이 뽑게 되면 스루프 시간이 걸리게 되겠고, 그리고 또한 얘는 배치 프로세스에도 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루풋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라인 오브 사이트여서 그 어라이벌 앵글이 다양하지 않고 도달하는 에너지도
이렇게 크지 않아서 당 그 자리에 바로 증착된다. 그래서 스텝 커버리지가 좋지 않다. 이거를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이베포레이티브 데포지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퍼터 데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